앞서 저희들이 예고해드렸듯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저희 동아일보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영화의 한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랬어요? 의미가 뭘까요? 이재명 나한테 왜 그랬나? 유동규 작심 발언. 동아일보 유동규 전 본부장입니다. 시민을 이롭게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믿고 돈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했던 것. 영화 대사처럼 이 대표를 만나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묻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대장동 사업은 협작 맞다. 당시 성남시 모든 개발 사업은 이 대표를 통하고 있었다.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에 진술하기로 결심했다. 김문기 대장동 문제된 이 대표 위에 Q&A 만들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이재명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 그때 알았다. 뒤늦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영화 달콤한 인생 매우 유명한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이병헌 씨 나오고 이병헌 씨 나오고 김영철 씨 나오고.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조직의 수장에게 느낀 배신감을 이제 주인공이 이병헌 씨가 토로하며 억울함. 도대체 나한테 또 왜 그랬어요? 그 대사가 유동규 씨가 언급한 그 대사잖아요. 그 뒤에 대사 더 유명하죠. 어떤 거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아, 김영철 씨가. 네.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괴롭힌 거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 모욕감을 줄 수 있었죠. 남욱한테 받은 돈을 배달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돈이 뭐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이들의 입장, 주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 그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대선 자금으로 쓰여야 될 돈을 중간에 배달 사고를 내고 그 돈을 엉뚱한 데 썼으면 모욕감을 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튼 어쨌거나 유동규 씨는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둘씩 본인이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선이고 이재명 대표가 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미 빌런이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지은 죄값을 받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아니라고 떳떳하게 우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참을 바를 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 헌신 이런 걸 얘기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려고 정진상 실장이 휴대전화 버리라고 하니까 휴대전화도 버리고 김용 부원장이 얘기해서 쓰레기라도 먹고 있으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든 배탈 나서 병원에 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런 심정을 겪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나한테 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요? 라는 질문이 툭하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고 사실 이 내용은 유동규 전 본부장보다도 김문기 전 처장이 유족이 하고 있는 그 정말 피토하는 심정의 마음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심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언급들에게 다 작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의 그 대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동규 씨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검찰 조사 태도 좀 바꾸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병헌 씨의 대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유동규 본부장의 이 발언,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이재명 대표 만나면 묻고 싶다. 그리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할 때 그때 비겁하다는 걸 느꼈다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인데 무슨 뜻일까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어떤 심정일까요? 여기서의 나는 어떻게 보면 더 정치하게 들어가 보면 김문기 씨한테 왜 그랬어요? 왜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나는 최측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경기도 똑같은 왜냐하면 그 10년, 15년 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살아왔던 공동체 같은 형아우들인데 김용, 정진상은 그 정도 돼야지 측근이고 유동규나 김문기는 거의 내가 거의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렇게 유동규라는 사람의 인생은
이재명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사실은 잊혀지고 존재감도 없고 머릿속에 이재명의 머릿속에 없구나.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또 더 아픈 부분은 결과적으로 김영철 씨라고 하는 분이 했던 것이 말하자면 조직의 보스, 비정한 보스, 강 사장으로 나오는 그것에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대비시키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가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맡은 역할이라고 하는 판단해 봤을 때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한 것도 그런 결정인데 그것까지를 다 심판한다는 것은 과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수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병헌이가? 예.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계속 그런 데 대한 나한테 왜 그러느냐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예. 전용기 의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저렇게 해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돈 줬다. 그리고 이재명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본인만 석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일동들이 갑자기 예전에는 뭐 CR도 안 먹힌다 이런 얘기했다가 모든 것이 이재명으로부터 비롯이 되었고 이재명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검찰에서 어떤 회유를 당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저렇게 하니까 석방도 당하고 본인들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논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섭섭함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재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본인한테 어느 정도 올 형량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